약 4년 만에 미들급의 새로운 챔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죠.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한 수싸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가 편한 거리를 잡기 위해 앞손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아데사냐는 쉬지 않고 스탠스 체인지, 또 양 선수 다 킥게임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치열했죠. 두 선수 모두 상대를 인정하고 경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인다면 바로 빈 공간을 찾고 타격을 찔러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의 레벨에선 단 한 번의 실수가 경기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채점표만으로 보자면 아데사냐의 스마트한 운영이 경기를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활동량과 타격 횟수, 종합적인 측면에서 더 완성형 파이터의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경기를 다시 보면 아데사냐가 데미지 측면에서 생각보다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거리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데사냐는 193cm, 페레이라는 194cm로 신장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페레이라가 더 빅유닛이죠. 하지만 단순 사이즈 차이라고 가정하기에는 코스타, 베토리, 블라코비치 등의 빅유닛들과도 거리 싸움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아데사냐였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페레이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타격 스킬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페레이라의 타격 센스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죠. 앞손으로 먼저 아데사냐의 시선을 강요하고 하이킥이 나옵니다. 어깨에 걸리긴 했지만 아데사냐를 완벽하게 속였죠. 또 아데사냐가 자신이 편한 거리를 가져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페레이라의 킥 체크에 있었습니다. 상대가 페인트에 반응하는 아데사냐의 좋은 리듬이지만 킥을 체크당한 아데사냐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집니다. 경기에서 이 정도의 표정 변화는 상대 선수가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죠. 이처럼 이번 경기에서 페레이라는 쉬지 않고 아데사냐의 킥을 체크해줬습니다. 아데사냐의 킥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정강이를 돌려줍니다. 역시 킥이 닿기 전에 페레이라의 정강이가 이미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킥을 내는 족족, 체크를 당한 아데사냐의 다리엔 데미지가 쌓였고 3라운드가 끝나고 링사이드로 돌아가는 아데사냐가 절뚝이기 시작합니다. 오디오가 돌지 않아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데사냐의 코칭 스태프들이 흘끔 다리를 쳐다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5라운드에는 체크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결국 아데사냐는 평상시처럼 킥으로 거리 싸움에서 이점을 갖지 못했고 자연스레 바디로 펀치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페레이라의 카운터로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결국 케이지 사이드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아데사냐는 뒷손 단발로 상대를 밀어보려 했지만 셋업이 없는 단발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발이 아니라 먼저 뒷발킥으로 셋업을 하고 스위치하자 잽이 들어갑니다. 혹은 앞손에 갇히면 타격을 허용하죠. 하지만 앞손 싸움을 성실하게 해주는 페레이라에겐 이런 장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데사냐를 가둔 페레이라는 어떤 셋업을 했을까요? 스텝이 좋아 케이지에 가두기 쉽지 않은 아데사냐를 상대로 라이트 바디킥으로 먼저 왼쪽 길목을 차단합니다. 아데사냐가 앞손으로 거리를 벌려주고 오른쪽으로 돌아나가죠. 이번에도 역시 바디킥으로 길목을 차단한 후에 레프트 훅이 나옵니다. 이번엔 바디킥이 아니라 바로 레프트 훅을 주고 클린치를 잡습니다. 또 바디킥이나 훅을 예상한 아데사냐에게 잽을 찔러 넣죠. 가드를 단단하게 올려주는 아데사냐를 보면 확실히 페레이라의 레프트 훅을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페레이라가 바디를 공략할 여지를 주게 되었습니다. 페레이라의 파워를 경계해 가드를 굳힌 아데사냐에게 이번엔 가드 사이로 어퍼컷을 집어넣습니다. 페레이라를 상대하는 모든 선수들이 레프트를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파괴력에 있습니다. 페레이라는 하드펀처의 기본 소양인 주먹 크기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링네임, 포아딴 역시 말 그대로 돌주먹이라는 뜻이죠. 결국 스피드에선 우위를 가져갔지만 파워 차이로 서로 타격을 주고받는 시퀀스에선 아데사냐가 데미지를 크게 입었습니다. 게다가 페레이라의 앞손 타이밍은 반박자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타이밍을 잊기가 쉽지도 않죠. 거리가 가까워져 클린치를 노리자 레프트 훅. 다시 한번 가드 사이로 라이트 어퍼를 집어넣습니다. 결국 상대의 빈 곳을 정확히 보고 타격을 집어넣는 페레이라에게 무너지고 말죠. 이미 페레이라가 승리한 입장에서 결과론적인 분석이었지만 아데사냐 역시 좋은 공격을 많이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 아데사냐가 준비한 원투는 페레이라를 꽤나 괴롭혔죠. 원투는 상대의 카운터를 노리는 아데사냐가 즐겨 사용하는 펀치 컨비네이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긴 리치를 뻗어 상대의 펀치를 팔에 걸어 디펜스하는 페레이라를 상대로는 아주 좋은 전략이었죠. 레프트로 거리를 재는 아데사냐의 앞손을 치워주지 않자 바로 투가 꽂힙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테크닉, 원투의 정석과도 같은 모습이죠. 역시 비슷한 시퀀스입니다. 왼손을 치워주지 않자 뒷손 스트레이트가 닿죠.
이번엔 아데사냐의 앞손이 페레이라의 왼손에 걸리자 가드를 올리지 못하게 걸고 내려버립니다. 이제 다른 타격들을 섞어줄 타이밍이죠. 평상시 이런 오버핸드성이 곡선으로 나오는 펀치는 페레이라의 앞손에 걸려버립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를 예상한 페레이라에게 오버핸드를 주니 오프닝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아데사냐의 그래플링 게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아데사냐의 그래플링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좋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는 모습 역시 고무적이었지만 디테일은 조금 아쉬웠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클린치 상황에서의 머리 위치나 상대의 호흡을 방해하는 시퀀스를 보면 확실히 훈련을 열심히 한 티가 납니다. UFC 커리어 첫 테이크다운인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또 다게스탄식 손목탁이나 백에서 훅을 걸어주고 상대를 찌그러뜨리는 모습을 보면 진화하는 그래플링 트렌드에 맞춰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데사냐의 조금 아쉬웠던 디테일들을 보겠습니다. 안다리를 시도하지만 그립이 완성되지 않아 상대의 상체 컨트롤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카체프는 상대의 상체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며 축을 흔들어주죠. 역시 비슷한 시퀀스입니다. 상대의 상체를 컨트롤하지 못하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발목 받치기 역시 상체를 컨트롤하고 돌려주지 못하자 실패합니다. 이번엔 페트르얀이 즐겨 쓰는 백에서 상대를 걸어넘기는 기술입니다. 역시 자신의 다리가 상대의 다리에 걸려 역으로 본인이 깔려버립니다. 반면 페레이라는 드라이브 외에는 약점들이 많이 나타난 경기였죠. 싱글렉 그립을 타이트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왼손으로 골반을 컨트롤하며 드라이브인, 억지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킵니다. 밧다리 역시 오른발의 위치가 좋지 않아 되치기를 허용하고 말죠. 또 여담이지만 Sorry for everybody that I had to post some stuff. Do a little bit of trash talk this time, but was healthy. But I had to get on his head to get on this fight. 페레이라의 이런 인터뷰를 보면 보기보다 냉정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